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좋은 현상이긴 한데 외국인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는 거, 아주 지대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부분이 좀 부정적이고, 다만 외국인이 대량 매도했던 거에서 저점을 갱신하지 않고 대량 매수로 말아 올렸다는 점에서는 최악을 다시 지나갔다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 첫 번째 저점 그리고 두 번째 저점이 거의 나오면서 이 하락 추세를 극복하는 요런 형태의 흐름이 될 가능성이 한결 높아졌는데, 이렇게만 되더라도 여기서 죽어서 기간 조정을 받는다 해도 저점을 깰 가능성이 이전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시장이 한숨 돌릴 만한 어떤 전기를 마련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예측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매도하면 그 순간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외국인이 영향을 아주 크게 끼치는 시기에 외국인 매매가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 큰 규모로 나온다면 앞에 했던 예측은 모두 무의미하다. 이걸 깔고 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2000선 회복하고 코스피보다 좋은 모습입니다. 일시적으로 거품이 크게 꼈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무너진 이후에 이 반발이 강한데, 여기서 또 하나의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반등보다는 나머지 종목들의 어떤 반등폭이 크다는 거. 그래서 유동성이 말라버린 상황에서도 이 마른 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하고, 금융 당국이 대출 규제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간접적으로 자산 시장에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 때문인데, 그나마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외국인 매매라는 그런 영향 변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은 부분이 있고, 그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거품이 꺼진 이후에 빠르게 수습함으로써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라는 점, 요걸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최악을 벗어났고, 그리고 두 번째 나쁜 시기도 벗어났으니까 이제 바닥 다지기 기간 조정으로 돌입하게 되는데, 이 기간 조정에서 시장의 주도주가 바뀌게 될 겁니다. 조선주라든지 해운, 철강, 금속, 기자재, 그리고 기계, 뭐 이런 쪽에서 반응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상대적인 주가 상승이든 버티든 시장 대비해서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이 기간 조정 구간에서 시장은 옆으로 기는데 시장보다 강했던 종목들은 앞으로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종목들이다. 그런 점에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늦게 올려서 댓글도 적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전기차 모터에 대해서 한번, 요거는 이제 상장 종목이 거의 없으니까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이게 상장 회사하고 어쨌든 관계성을 찾아야 되는데, 상장 회사하고 관계성이라고 보면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자회사가 이제 그 전기차 모터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포스코 그 이름이 뭐였지? 이런 게 이제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나니까. 포스코 인터. 포스코 인터가 만들고, 그리고 상장사 중에서는 S&T 모티브가 또 해당이 되고, 비상장사 중에는 가장 장래가 촉망되는 기업이 고화전공이라는 회사입니다. 향후에 이제 3년 이내에 상장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제 이 회사가 독보적으로 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 시장이 없기 때문에 요 두 가지 종목을 보면,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는
코나 EV에 모터를 납품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썩 뭐 평가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이오닉 5 모터 제조사 이렇게 하면 현대모비스가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대모비스에서 납품하는 이 구동 모터에 아마도 고화전공의 기술이 일부라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 코나는 감속기도 그렇고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가 배제가 된 것 같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현대제철, 그러니까 현대제철을 갖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 포스코에 납품받는 것도 조금 껄끄럽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앞으로 줄어든다고 봤을 때 현대모비스가 요 가장 뭐 사내 하청 형태로 납품을 받는다 하더라도 현대모비스가 모터에서는, 국내 모터에서는 좀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뭐 수익 보시고 매도하신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다스코, 예. 네, 조금 이따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크게 뭐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거나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대출이 미래세 증권 같은 경우가 좀 대출이 잘 되는 것 같아서 대출 가능 종목도 많고, 그리고 1등 업체니까 그거를 갖고 계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굳이 답을 드리자면, 예,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게 최근에 제가 주식 투자를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보니까 선물 시장에서, 그리고 공매도 쪽에서 수급적인 어떤 영향력들, 그리고 뭐 정부에서 대통령 그 산하기관 어디지? 이걸 이제 다 찾아야 되니까 너무 불편합니다. 국민경제자문회에서 나온 얘기들, 미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뭐 배당 소득세 1년 이상 보유하면 면제하든 그것조차도 회수를 해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뭘 여기서 또 자사주 소각도 금지를 하고 어쩌고. 그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세금들이 저절로 만들어진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투자자들이 그나마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어떤 세금들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자들을 홀대를 하면 누가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지금 토스증권이 출범을 하면서 지금 해외 주식에 6개월 무료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도 저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이 많이 올랐다 해도 선뜻 손이 안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이 되면 객관적으로 한국 주식에 투자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제 외국 주식으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뭐 여기서 이제 수수료 무료 경쟁이 해외 주식 중개에서도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가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딱히 큰 불편함도 없을 거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을 겁니다. 근데 훨씬 더 안정적인 수급에 변수가 없는, 예, 그리고 투자자들의 호응에 따라서 실적에 앞서서 주가가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기대감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훨씬 재미있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건데, 예, 그런 부분에서. 근데 이 얘기를 왜 했지? 제 상태가 계속 백신 맞고 난 이후로 상태가 계속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해외 증시에 증권사들도 발벗고 나서면 금방 주식 시장에서 돈이 다 빠져나갈 것이고 누가 한국 주식을 사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는 기능이 떨어지고 기업이 어려워졌을 때, 진짜 아쉽지 않을 때
잘 관리해서 아쉬울 때, 어려울 때 그러니까 써먹었고, 이런 게 시장의 기능인데 뭐 시장 조금만 좋으면 상장하고 유상증자해서 돈 다 땡겨가고, 뭐 나쁘면 또 책임은 같이 져야 되고, 무슨 투자자들이 뭐 이런 호구 중에 이런 호구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참 답답한 부분인데, 제가 옛날부터 성향이 좀 그랬습니다. 제가 살던 지역에 KTX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진주였는데, 진주에서 대전까지 KTX를 낸다, 아니면 김천까지 낸다, 뭐 이런 걸로 얘기가 하다가 요게 2015년에 완공될 거다, 남부 내륙 철도가. 그랬는데 지금 아직도 착공 못하고 이제 2028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는 KTX 타고 저 서울 빨리 가면 얼마나 편할까, 예,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차라리 대전에 집을 하나 사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법도 한데, 그냥 바뀔 때까지 기다려도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예, 다른 지역에 가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한 생각도 똑같습니다. 이미 똑똑하신 분들은 예전에 다 해외 증시로 빠졌을 거고, 그나마 먹을 거 없는 이 한국 시장에서 거기서라도 조금 희망을 찾고, 왜 그래도 한국인이니까 한국인한테 이런 어떤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있다가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이제 더 이상 한국 주식에서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내년까지는 세금이 없으니까 그때까지는 고군분투하고, 그 이후에는 깔끔하게 한국 주식을 다 접고 해외 주식만 투자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백신 때문인 것 같은데, 그 컨디션이 안 좋은 건 둘째치고 오늘 또 치욕을 당했습니다. 이게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 제가 이제 앉아 있고 운전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앉아 있는 시간도 많고, 그 한 10년 전인가? 10년 전에 전립선 염증으로 인해서 한번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진짜 그 아픔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 강제로 찔리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예, 또 그 뭐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표현인데, 기분인데,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기분인데, 그 오늘도 뭐 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살짝 가려운 느낌? 그래서 오늘 주차를 했는데 우연히 앞에 비뇨기과가 있어가지고 갔더니 또 같은 일을 당하고 약을 처방받아 왔는데 진짜 이 백신이 몸에서 약한 부위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게 좀 실감이 되는 게,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재현이 됐으니까 사실 그거 빼고 딱히 문제가 된 게 전혀 없어가지고, 만약에 저희가 옛날에 이거를 보면서 백신 관련된 부작용을 보면서 난 문제가 된다면 저쪽이겠네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참 말로 표현 못할 정도 치욕스러운 일을 겪었는데, 뭐 코로나에 파생된 일이니까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데크 플레이트 보고 종목들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종목이 아니 종목이 5코였구나. 그래, 이상하게 그래. 제 이런 상태가 이렇게 안 좋습니다. 지금 시간도 늦어가지고. 예, 데코 플레이트 관련돼서 이 다스코 건축 자재 쪽이고, 덜 올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7월 달에 반짝하고 재미가 없었긴 했습니다. 그리고
음. 그 건자재 쪽이지만 도로 쪽으로 전문적으로 하니까, 그리고 수소 관련주로 묶여 가지고 올랐었고, 예,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대비해서 저평가 상태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장기간 행보를 했으니까 연봉으로 본다면 한 내년쯤에는 반응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상태에서 관심 가지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 근데 정보청을 간다 안 간다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거 알면 너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정 주가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한 7,000원 정도가 적정하고, 거기서 14,000원까지 오를 만한 동기가 있을까라고 보면 그건 모른다. 제가 안다고 하면 무당이 되는 거니까 모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가격은 다소 매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시장에서 오랜만에 반등한 종목들, 삼성전자하고 이런 종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오늘 반등하면서 그 시장에서 어떤 회생의 어떤 가능성을 엿보였습니다. 회생 가능성을 보인 것은 삼성전자 주가가 시장 대비해가지고 뭐 당연히 나빴다 이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하고, 그리고 시장 코스피 지수는 하락 추세선 극복으로 가고 있지만 삼성전자 아직 추세선까지 요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오르는 일이 몇 번 더 있어야 되는데 그건 오직 외국인 마음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만 해외 증시, 선진국 증시가 좋은 상태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말씀드린 그런 미친 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거 지금 정부에서는 미친 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대선 후보들은 뭐 선진국 지수 편입에 힘쓰겠다라든지 그나마 이제 현실적인 어떤 대안들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 당장 희망이 없지만, 제가 항상 그렇지만 죽는 소리를 하면 거기가 바닥인데, 이상하게 제가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진짜 진짜 더러워서 때려치고 싶다,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지금 국민경제자문회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배당 소득세도 인상해야 된다, 자사주 소각도 금지해야 된다, 노동자도 참여시켜야 된다. 노동자가 참여하고 싶으면 주식을 사면 되지. 그리고 주식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세 차등 적용한다. 이건 대주주한테만 유리한 거고, 장기 보유 주주한테 의결권 인센티브, 이것도 대주주한테만 유리한 거고, 한마디로 그나마 있던 저항권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라는 거라서, 이거 한국 주식은 영영 바이바이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삐졌습니다. 예. 삐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좀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시장이 반전을 보여주고, 오늘도 그렇게 반전이 나왔는데 그 반전을 주도한 게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반전을 하려면 삼성전자가 오를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부정적이지만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코스피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종목이 삼성전자고, 그래서 삼성전자를 올리면서 지금 단기 변동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뒤통수가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때려버리고 있습니다. 이 파생 시장도 그렇고 현물 시장도 마찬가지고, 내릴 것 같이 해놓고 올려버리고 올라갈 것 같은데 때려버리고 이러니까 견디지를 못하는데, 아니 시장 참여자들도 어느 정도 먹을 게 있어요. 도박판도 호구한테 적당히 잃어줘야 뭐 돈을 더 갖고 오는 거지. 호구한테 처음부터 탈탈탈탈 다 털어버리면 도박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도박할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시장이 소멸하게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어떤 변동성은 굉장히 기분 나쁘고, 더럽고 치사해서 주식 투자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양상, 오늘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았고, 삼성전자가 여기서 추가 상승을 이어간다면, 왜
하락할 때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내렸고 회복도 못했기 때문에 이걸 한 사이클로 본다면 기술적 반등이 연속성을 지닐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에너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내일 안 내리고 7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간다면 코스피는 확실하게 이중 바닥을 만들고 조정을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 뒤로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 외 종목들의 어떤 매력이 높아질 것이니까 예, 그런 걸 참고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최악을 지나갔고 두 번째 나쁜 자리도 지나갔으니까 우리 보유 종목, 관심 종목 중에서 지금 기대가 되는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공급망 문제하고 관련해서 가장 기대가 되는 게 대한제분인데, 이 대한제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재미가 없는 상태입니다. 반짝했다가 다시 재미가 없어졌고. 근데 뭐 이젠 좀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이런 잔파동을 신경 쓰지 않고 NHN복스 같은 경우도 잔파동 신경 썼으면 큰 파동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 대한제분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규모가 크지가 않습니다. 크지가 않은 상태고 주가가 5월 달에 올랐을 때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 이걸 샀다가 팔았다가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면 예, 적은 유통 주식에서 상당한 물량을 여기서 먹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근데 공급망 어떤 대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원자재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가 수혜를 받았고 대한제분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밀가루를 가지고 만드는 회사들은 결국 공급을 받아야 될 것이고, 이런 밀가루 가격은 제품 수입 가격 상승을 즉각 반영할 수 있는데 과자 가격이나 뭐 빵 가격은 당장 올릴 수 없으니까 대한제분은 수혜를 보지만 나머지는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시장이 나쁜 시기에 희소성이 부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재미없던 흐름에서 다소 나아지는 쪽으로 기대를 걸 수 있다라는 관점,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제 노래는 계속 재미가 없는 상태지만 예, 뭐 그 50만 주 오버행 이슈가 사라질 때까지는 50만 주가 원익에서 그 물량만 털고 나면 예,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장하고 3년 정도 됐으니까 에너지를 분출할 만큼의 어떤 시간도 가졌고, 예, 다 괜찮은데 왜 내리느냐. 3분기 실적이 확인이 되면 다소 더 분위기가 나아지지 않을까. 왜 내리는 건 원익에서 털기 때문에 내리는 거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상태가 좋아지면 당연히 주가는 오를 겁니다. 특히 10,000원 넘어가면 많은 이하를 지지선으로 삼아서 점점 더 튼튼한 흐름으로 바뀌게 될 것인데, 예, 그런 점에서 제노레이에 대한 평가는 아주 당장 재미가 없고 그동안 재미가 없었지만 앞으로만 보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3분기 실적을 앞둔 종목 중에서 제놀루션, 예, 이 종목도 살짝 기대가 되는데 시장 대비해서 계속 나빴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나빴고 주가도 고점을 계속 낮춰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 시장이 망가지기 전에 한번 반등해서 어떤 변화를 모색했던 부분도 실패하면서 이렇게 떨어진 상태. 그리고 반등도 사실 기술적 반등조차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옆으로 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본다면 결국 시장의 어떤 기준을 잡는다면 고점끼리 연결을 해서 간단하게 잡아본다면 아직까지 요원한 상태고 16,000원대에서는 상당히 많은 매물과 함께 이 추세선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엔 재미가 없는데 그 재미없는 자리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얼마나 가벼워질 것이냐. 이렇게 지금은 올라가면 무조건 여기서 밀리게 될 겁니다. 16,000원까지 올라갔다. 일시적으로 이 종목이 16,500원이 됐다. 매도를 해야 될 만큼 이 매물을 단숨에 소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실적 발표를 해서 그거를 버틸 만한 어떤 근거를 제공해 준다면 양상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할 즈음까지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인트로조. 예, 인트로조는 기세 타고 있다가 죽었다가 다시 예, 부활을 하는 모습입니다. 실적은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제 인트로조가 연간 한 3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게 될 것인데, 그 3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면 지금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계속 이익을 내는 업체고 코로나19 이후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재료가 있으니까 컬러랜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시장이 재평가되고 일본 시장 공략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높아지니까 좀 더 긍정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언급한 종목들은 숫자가 좋고 숫자가 나오고 기본에 충실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어수선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유니챈 복수는 2차 상승이 나오나 싶었는데 밀려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걸 뭐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언급해 봤자 괜히 또 관심 갖고 사시는 분도 계실까 봐. 그럼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음 그 외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종목. 이마트. 예. 이마트는 지금 위드 코로나로 전환했을 때 수혜를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은 그냥 커가고 있고 온라인은 그냥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정체가 됐다가 코로나로 충격을 받았는데 이걸 이제 회복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온라인의 성장과 오프라인 회복이라는 이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주가 상승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마트가 순자산 가치만 해도 11조 원 가량이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4조 원대고 아주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는 시내 요지에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자산 대부분이 현금화가 가능하고 실제 그거보다 높은 가치를 지녔을 가능성이 높다. 명백한 저평가주다. 여기에 6월 달에 순자산이 늘어났던 부분하고 이베이 코리아 상장이라든지 이런 이슈들, 스타벅스 코리아 상장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현금 유입이 늘어난다면 결국 주가는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관점에서 이마트가 양호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의 수혜를 보고 오프라인 매장이. 그리고 앞으로 대선 이후에 규제 완화라는 방점, 규제 완화의 방점을 찍는다면 오프라인에 있는 이 점포들을 물류센터로 전환을 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순식간에 새벽 배송이든 당일 배송이든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물론 시골 지역은 안 되겠지만 예, 그래서 이마트의 어떤 잠재력이라든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던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다라든지 예, 온라인에서 경쟁력을 강화했다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도대체 왜 이마트가 저평가 상태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못합니다. 즉 가격이 싸고 매력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설명을 못할 정도로 좀 명백하고 아주 명료한 재료니까 이마트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유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까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